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축구사에 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었고, 그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기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화제가 좀 당초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저 조가 굉장히 재밌게 결국은 진행이 됐죠. 게다가 저게 또 정말 긴 추가 시간에서도 거의 막판 쪽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자신감 플러스 부담감도 좀 줬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근데 아프고 부상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마스크 말씀하셨지만 손흥민 선수가 일단 제 컨디션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결국 투혼의 마지막 플레이로서 황희찬 선수의 골을 또 만들어줬잖아요. 황소들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두 선수가 정말 아주 대단한 플레이를 했고, 손흥민 선수의 그 아주 장거리 돌파,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또 그 속도 못지않게 맞아요. 질주했던 그 모습들,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축구사에 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었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또 아시다시피 사실 계속 못 나오고 있었잖아요, 부상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계속 이제 부상과 출전을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런 정도로 사실 우리 대표팀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근데 김민재 선수 또 못 뛰던 경기에서 권경원 선수가 잘해줬고요.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우리 대표팀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황희찬 선수는 부상으로부터 돌아오자마자 또 제 몫을 해줬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아주 편한 월드컵은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말 포르투갈전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한 플레이 하나로서 결국은 우리를 또 16강에 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표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대표팀이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은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서 결국 원정 두 번째 16강이라는 아주 큰 쾌거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강인 선수가 투입되자마자 굉장한 활약을 또 해줬어요. 네. 그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기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화제가 좀 당초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어떤 유형의 선수이고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이걸 확실히 알았던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과거에 어떤 약간의 부족했던 부분,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을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 많이 끌어올려서 이제는 점점 대표팀에 필요한 완전체에 가까운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벤투 감독이 확실히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에 대한 어떤 벤투 감독의 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은 결국에는 이건 뭐 다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지만 약간 기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지금은 더 좋은 선수, 대표팀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여할 만한 선수가 되어 있다는 점을 벤투 감독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상황, 중요한 순간들에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벤투 감독이 그것도 박수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월드컵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달궜는데요. 오래오래 또 이 장면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하께서는 피파가 선정한 2022 카타르 월드컵 7대 명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다음 중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1번 한국을 16강으로 이끈 황희찬의 역전골, 2번 아르헨티나를 무너뜨린 사우디아라비아 알도사리의 결승골, 그리고 카타르의 역사상 첫 월드컵 득점인 문타리의 골, 아르헨티나와의 8강전 경기 막판에 터진 네덜란드 베로스트의 동점골, 그리고 모로코를 아프리카 팀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시킨 네시리의 결승골, 스페인을 상대로 역전한 일본 다나카 아오의 결승골. 네, 5번을 빼먹으셨어요. 5번이요? 네, 결승전에서 다시 갈게요. 네, 5번.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 메시와 프랑스 음바페의 득점 대결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 5번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 사실은 이 화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표 선생님이 5번 얘기 안 했어도 5번 있구나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얘기한 이유는 저 5번이 순위가 꽤 높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순위가 꽤 높을 듯한 항목은 말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습니다. 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면들이었죠. 네, 역시 55.8% 한국 황희찬 역전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와 음바페의 대결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초로 이제 또 준결승에 진출한 이 내용이 굉장히 또 화제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아르헨티나를 무너뜨린 사우디의 화력도 네, 굉장히 살렘 알도사리 선수. 네, 사우디의 메시거든요, 저 선수가. 그렇죠. 그런데 저 경기에서만큼은 사우디 메시가 메시의 팀을 거꾸로 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와, 굉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이제 네덜란드 베루스트의 동점골. 이것도 굉장히 짜릿했어요. 기가 막힌 아주 절묘한 세트 플레이 골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순식간에 다 속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저게 또 정말 긴 추가 시간에서도 거의 막판 쪽이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보면 저 장면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승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장면 때문에 사실 승부차기까지 결국 저 맞아요. 경기가 갔으니까 정말 아르헨티나 팬들 입장에서는 철렁했던 순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을 또 무너뜨린 일본 선수들의 화력도 굉장했었어요. 그리고 와, 일본이 간다? 그러면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또 여론도 일었었거든요, 한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경기를 조금씩 다 먼저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자신감 플러스 부담감도 좀 줬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감, 일본도 잘하고 사우디도 잘하고 이란도 만만치 않고 호주도 생각보다 아주 잘했어요.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당연히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일본이 한 만큼은 최소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부담감도 어느 정도는 좀 발생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일본은 물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16강에서는 좌초가 됐지만 그래도 16강을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스페인, 독일과 한조였잖아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일본의 조별리그 통과를 예측했던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잘했던 월드컵이고 아무리 뭐 독일이 예전만 못하고 스페인도 부분적인 약점이 뚜렷한 팀이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두 팀을 이겼다는 거. 그리고 저 조가 굉장히 재밌게 결국은 진행이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까지도 막판까지 경우의 수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페인, 독일, 뭐 일본, 코스타리카 나왔을 때 야 이거 저만 해도 여기는 2강 이야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기 좋게 저 같은 자들의 예상을 깨뜨리고 이조가 마지막 세 번째 경기 한 후반전까지만 해도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돼서 이번 월드컵이 이제 역대급 꿀잼 월드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굉장히 기여했던 조가 사실은 저 스페인, 독일, 일본, 코스타리카 조였어요. 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결과 봐보겠습니다. 네, 지역별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황희찬 선수의 득점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전체 결과 나왔을 때 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이 조사는 거의 하나마나 조사인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한 번 더 띄워주기 위해서 잘했다, 열심히 잘했고 훌륭하다, 나는 당신들이 자랑스럽다, 요거를 또 한 번 다시 상기시켜주고 싶어서